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현 단계에서 보안 활동의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 구현 단계에서 보안 활동으로 이제 보안 기능들 어떤 보안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그쵸? 설치해야 되는지, 보안 기능들을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코딩할 때, 그치? 첫 번째,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기능, 그쵸? 허용, 이런 것이 있어요. 그쵸? 적절한 인증이 없이 중요 정보, 계좌 정보, 그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등, 그치? 위에 열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허점, 보안 약점이요. 그치? 이런 거 허용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아시겠어요? 적절한 인증이 없이 어떤 걸 인증하지 않고 계좌 정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든가 개인정보 같은 거는 막 보이게 하면 안 되지. 아시겠어요? 그것들을 보려면은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틀어서 로그인해서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클릭해서 웹사이트가 그냥 클릭하면 이런 것들을 보이게 만들면 안 되지. 당연한 거지, 이런 건.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부적절한 인가요? 그치?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쳐서 로그인해서 봐야 되잖아. 그치? 적절한 접근 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서버 접근, 자원의 접근 또는 서버의 실행 인가할 수 있게 하는 보안 약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부적절한 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그쵸? 권한, 중요 자원, 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중요 정보가 수정되는 그런 보안 약점이 있잖아. 이런 거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못하도록 보안 기능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중요 정보, 패스워드 암호화 시켜야 되죠. 주민등록번호, 그쵸? 중요한 여러분들 개인정보, 민감한 데이터들 이런 것 전부 다 암호화 시켜서 저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갖다가 없애도록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중요 정보 평문 저장, 똑같은 말인데 계속 중요 정보 있잖아. 패스워드, 개인정보, 사용자 권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 있는 보안의 약점이 있잖아. 이런 거. 그치? 비슷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정보를 평문 전송.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그치?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가지고 로그인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값이 그냥 네트워크를 타고 그냥 암호화되지 않는 값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 SSL 형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중요 정보를 패스워드나 개인정보, 사용자 권한 정보 등을 전송할 때 암호화하거나 암호화 채널을 통하지 않고 그쵸?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계속 말씀드리죠. 프로그램 짤 때 그쵸? 소스 코드 내에 비밀번호를 하드 코딩함에 따라서 관리나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주기적인 변경 등 수정이 쉽게 되지 않는 보안 약점이 있을 때, 그치? 이걸 갖다 하드 코드된 비밀번호. 프로그램 속에다가, 그쵸? 비밀번호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이상하게 코딩하는 사람이냐? 코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를 사용하도, 그쵸?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시겠어요?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서 암호화 되려면 키가 충분해.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키만큼 더 길이만큼 만약에 데이터가 10바이트가 필요하면 키가 그죠? 8바이트가 필요하면 18바이트를 잡아야 되잖아. 그렇게 적게 잡으면 어떻게 되면 그죠? 기밀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고요. 무결성에 위배되는 보안의 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키 길이를 사용해야 돼. 그치?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난수 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그죠? 다음 난수가 뭔지를 예측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난수 값을 두 자리 난수 값을 하면은 예측될 수 있잖아.
한 자리 났을까? 그러면 다음에는 그쵸? 이번에는 뭐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숫자 나오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공격으로 가능한 보안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적절한 단수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드 코딩 대 암호화키. 여러분들 프로그램 짠 속에다가 그쵸? 암호화키, 비밀키를 거기다 집어넣고 코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소스 코드 내에 암호화키를 하드 코딩하는 경우 향후 노출될 수 있으며 키 변경 등을 할 수 없죠. 왜냐면 프로그램 속에 키가 있으면 키 변경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키는 프로그램 속에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서 쓸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서 그쵸? 저장돼서 읽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키를 별도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약점이 될 수 않도록 코딩해야 되는 거지. 됐어요? 네. 11번째로는 취약한 비밀번호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비밀번호 조합, 여러분들 뭐 비밀번호 간단하게 해서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다 유추할 수 있잖아. 영문이나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뭐 길이가 8자리 이상 한다든가 10자리 이상 한다든가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계속해서 그 비밀번호를 넣어서 유출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치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 사용자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쿠키를 통한 정보 유출. 여러분들 쿠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방문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잖아요. 쿠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사용자 권한 정보 등 주요 정보를 그저 사용자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그저 개인 정보 등 기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키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시켜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기법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중요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성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자바나 C 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설명을 이렇게 달잖아요. 그렇죠? 뭐 슬래시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그 저기에는 이렇게 그 JSP나 이렇게 주성문을 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주성문 안에다가 뭐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또 중요한 기밀 정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소스 코드에 대해 주성문 아시죠? 설명문. 비밀번호가 하드 코딩되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 이런 거. 그런 거 꼭 그 주성문에다 비밀번호 같은 걸 집어넣는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동으로 짜다 보면 그렇죠? 암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줘야지 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거기다가 주성문에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14번째로 비밀번호 일방의 해시 함수 사용할 때 공격자가 솔트 없이 해시 함수만 쓰면은 그죠? 유출될 수 있어요. 솔트 없이 생성된 해시 값을 얻게 될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솔트 같은 것을 써서 써야 돼요. 무결성 검사 없는 소스 코드 다운으로 로드, 그쵸? 원격으로 또 소스 또는 실행 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기능 부재, 그치? 프로그램 내에서 로그인과 같은 인증 시도라는 수를 제한하거나 인증 시도에 대한 측정을 구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 빠지지 않도록 코딩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시간 및 상태 보시면 경쟁 조건, 그쵸? 검사 시점과 사용 시에 검색, TOC, TOU 있다 그랬죠? 그쵸? 타임 오브 체크, 타임 오브 유즈,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그쵸?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 있다 그랬잖아.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코딩하셔야 돼요.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개 함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적절한 제어문 사용 없는 재개 함수에서 무한 재개가 빠져 보안의 약점. 무한 루프가 빠지면은 시스템이 멈춰버리겠죠. 그쵸?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처리 사항들 있죠.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그쵸? 활용을 위한 오류 정보의 출력 메시지를 배포할 버전에 소프트웨어 포함시킬 때 사용하는
보안 약점이 있다. 오류사항 부재,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처리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다운 등 의도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보안 약점이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오류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류, 코드 오류요. 널 포인트,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다 보면 널 포인트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배열 변수를 잡았을 때 그 배열 변수의 그쵸? 그 포인트가 우리 변수 잡을 때 배열 뭐 x 이렇게 잡잖아. 3 이렇게 잡잖아. 그럼 여기가 0, 1, 2 이렇게 돼야 되잖아. 3개잖아. 3개 잡히잖아. 근데 여러분들 할 때 여기다 배열 변수 x3 그랬는데 x에 세 번째 값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널 포인트로 가는 거잖아. 널 포인트로 갈 때 에러 생기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널로 설정된 변수의 주수값을 참조할 때 발생하는 그 에러가 생기잖아. 보안 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첨자가 들어왔을 때는 0, 1, 2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야지. 3이 들어오면 그런 값이 없도록, 그죠? 예외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부적절한 자원 해제, 이런 거 있죠? 그쵸?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자원에, 그쵸?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모자라서 새로운 입력을 처리하지 못하는 보안 약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다 쓴 자원은, 그쵸? 클로즈 시키셔야 되는 거죠. 그쵸? 클로즈. 뭐,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을 때, 그치? 그, 클로즈를 안 하면은 이거 에러 생긴다 그랬잖아. 그치? 해제된 자원을 사용한. 그쵸? 해제된 자원을 또 사용하면 또 에러 생기겠죠? 메모리에 해제된 자원을 참조할 경우 예기치 않는 오류가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에서 잘, 그쵸? 코딩 하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그쵸?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항상 int x, 그래서 여기 프린트 프로디에 x, 그러면 이거 출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에러 값 나오겠죠? 이상한 널 포인트 나오고 이상한 값 나오죠? 시스템에 이상한 그 시스템 값 나와요. 그쵸? 초기화 시켜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초기화되지 않은 값을 출력하거나 초기화되지 않는 값에서 어떤 값을 업사인 시키면은 에러 생겨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안 취약점이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쵸? 공격할 수도 있어요. 되셨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캡슐 하는 게, 인캡슐레이션 그런 게 있죠? 인캡슐레이션. 은닉 그러나요? 은닉화. 우리 자바에서 많이 했죠? 은닉화. 잘못된 세션에 의해서 데이터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세션에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보안이 약점이 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코딩해야 된다. 제거되지 않고 남은, 그쵸? 디버그 코딩.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막 에러 생기거든요. 에러 생기면 거기다가 뭐 프린트 F라든가 프린트 F 뭐 이런 것들을, 프린트 LN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쵸? 그 값이 뭔지를 계속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 디버깅 한다 그랬죠. 그쵸? 에러를 잡기 위해서 다시 디버깅 한다 그러잖아. 디버깅에서 작성된 코드를 통해 권한 없는 사용자의, 그쵸? 인증 후에 또는 중요 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는 보안 약점을 있다.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시스템 데이터 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오버플로 이런 거 생길 수 있잖아요. 스택 정보의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에 약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스택 같은 거 프로그램 짜거나 큐 같은 프로그램 짤 때 여러분들이
그 스택이 오버플로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그 변수 같은 걸 잘 조정하셔야 돼요. 우리 퍼블릭 메소드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 값이 있잖아요. 프라이빗으로 서인될 배열을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 반환하면 그 배열이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에 약점이 생긴다. 그치?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된다. 프라이빗 배열의 퍼블릭 데이터 할당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퍼블릭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프라이빗에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프라이빗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 약점이 있다. 그치? 이런 것에 하도록 보안 약점이 있으니 이런 것에 그치? 약점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코딩 하셔야 되겠죠? 우리 자바 계열의 프로그램을 짜거나 다른 거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그쵸? 임포트해서 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API를 잘못 쓰면, 잘못된 API를 쓰면 안 된다. DNS 룩값에 의존한 결정. 이게 DNS 공격자에 의해서 DNS 스푸핑 공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서 보안 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 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 약점이 발생한다. 취약한 API를 사용하면 안 돼. 검증된 API만 갖다가 임포트해서 쓰셔야 돼요.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할 경우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발생한다. 그치?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해서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서 프로그램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참고사항들이에요. 따라서 구현 단계에서 보안 활동, 그래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그 다음에, 그죠? 보안 기능, 이런 것들, 시간 및 상태 이런 것들, 오류 처리, 보안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서, 이렇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보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사이트 있나요? 우리 보안에 관련된, 우리 보안 전공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안에 관련된 그 뉴스들이 있어요. 기사들. 그쵸? 여러분들 뭐 신문사들도 있듯이 보안에 관련된 이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 보안 뉴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안 전공이니까 이런 사이트에 가서 어떤 보안상들이 있나, 어떤 기사거리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개하고 싶어서 요 슬라이드 하나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보안 뉴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링크를 안 걸어놨나요? 링크를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http 해서 www 그냥 한글로 보안인 것 같아요. 보안 뉴스 .com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보안 뉴스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보안? 그쵸? 시큐리티 월드 보안 뉴스. 그래서 이 보안에 관련된 뉴스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쭉 여기다가 하는 뉴스거리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놔요. 우리 보안에 관련된 뉴스야. 아시겠어요? 모바일 웹상 링크 클릭했다가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것들 쭉 있잖아. 아시겠어요? 모바일 웹상 보안업계 사용자 간의 컨소시엄 절박한 이유 뭐 이런 것들 쭉 있잖아. 여러분도 한번 여기 www.보안뉴스.com 들어가셔서 지금 사건 상황에 보안시장 2020년에 보안시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 아시겠어요? 저거 어디 선정돼 뭐 이런 것들 보안 뉴스들 많잖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치 상식적으로나 또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쭉 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전자서명법, 뭐 국회 본회의 통과 뭐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 그치? 이 보안 뉴스 사이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셨어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런 거 여러분들 링크 걸어놓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놓고 지금 보안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지. 자꾸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보안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난 기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것보다 이런 것들을 쭉 읽어서 여러분들이 보안에 관련된 우리 보안 전공이잖아. 보안에 관련된 이런 용어라든가 보안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자꾸 띄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죠? 뭐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럼 되셨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뚱맞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www.보안뉴스.com 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그치? 이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 쭉 한번 살펴봤죠? 그쵸? 그래서 우리 해외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취약에 관련된 것들을 해외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 그랬죠? 아시겠어요? 그쵸? OWASP 같은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각종 사이트에서 그쵸? 시시각각으로 그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치? 그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쭉 어떤 취약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사이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가셔서 어떤 개발에 포함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물론 이제 외국 사이트니까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치? 뭐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보안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치? 우리 전공에 관련된 전공 영어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쵸? 여러분도 공부하셨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요구사항 분석 단계나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들은 보안 참고사항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쭉 설명드렸고, 그쵸? 개발 단계에서, 그쵸? 개발 단계에서 이 개발, 시적 프로그램이나 어떤 구현 단계에서, 그쵸? 우리 보안사항 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3시간 동안 다뤄서 되는 내용들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쭉 내가 노트를 줬으니까 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 때까지 무한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도 급해지고 말도 빨라지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또 설명 안 된 부분도 있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노트를 보시고 그치? 노트를 공개했으니까 노트를 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나한테 또 질문도 하시고 또는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보시면 SQL 인젝션,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주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쪽에 놓고서 한번 충분히 내가 설명 못한 그쵸?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키워드를 쳐서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개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려만 주고 실질적으로 자세히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뭐예요? SQL 인젝션, SQL 삽입 공격이라는 말이 들었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단원에서는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SQL 인젝션이 뭔지, 그죠? SQL 인젝션의 공격에 대한 개념, 특징, 공격의 유형, 또 이거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SQL 인젝션의 공격에 대한 개념, SQL 인젝션이 뭔지, SQL 인젝션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SQL 인젝션의 유형, 이거를 그 사이트를 가서 이것이 SQL 인젝션입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 OSA 탑
10에서도 1순위였었잖아. SQL 인젝션, 그쵸?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치?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쵸? 그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는 SQL 인젝션 부분, 그 다음 단원에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나 에러 페이지라든가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그쵸? 해킹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좀 어렵죠. 뭐 이것저것 그냥 그 시간 내에 마치느라고 충분히 말도 빨랐고 충분히 설명 못 해준 부분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충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 많은 시간 동안 이번 단원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공부하시고 끝끝내 여러분들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열심히, 그쵸? 여러분들이 직업은 학생이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을 어기지 않도록, 그쵸? 공부를 여러분들이 끝끝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또한, 그쵸?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아시겠어요? 그치? 여러분들의 열정을 내가 응원합니다. 그쵸?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